안녕하세요. 혹시 정신적 지름길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뇌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아주 영리한 방법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이지만 또 어쩔 땐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지름길, 바로 합리화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농담 하나로 시작해볼까요? 신부님, 목사님 그리고 랍비가 모여서 헌금을 어떻게 나눌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신부님이 먼저 말했죠. 저는요, 바닥에 원을 하나 그려놓고 돈을 공중으로 던집니다. 그래서 원 안에 떨어지는 건 하나님께 드리고 밖에 떨어지는 건 제가 가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는 선을 하나 긋고요. 왼쪽은 하나님의 것, 오른쪽은 제 거입니다. 라고 했죠. 자, 마지막으로 랍비의 차례예요. 랍비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돈을 전부 하늘로 던져버려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잡아가시는 건 그분 사업에 쓰시고 땅에 떨어지는 건 전부 제 거죠. 어때요? 이 기가 막힌 자기정당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의 핵심입니다. 자, 이 랍비의 방법 어떠세요? 진짜 영리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건 그냥 자기 행동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엄청난 기술일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탐험해볼 아주 흥미로운 심리학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될 겁니다. 우리 몸에 면역 체계가 있잖아요.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면 막 싸워주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 마음에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바로 심리 면역 체계라는 건데요. 정신적인 충격이나 스트레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거죠. 정말 고마운 존재인데 문제는 이게 양날의 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였다가 어느 순간 우리를 꼼짝 못하게 묶어버리는 함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그러니까 이 심리 면역 체계, 또 다른 말로 하면 방어 기제라는 건데요. 평소에는 힘든 일로부터 우리 멘탈을 딱 지켜주는 아주 든든한 경호원 같아요. 근데 혹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아시죠? 면역 체계가 너무 과하게 반응해서 오히려 자기 몸을 공격하는 병이잖아요. 마음도 똑같습니다. 이 심리 면역 체계가 과부하에 걸리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왜곡하고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해치는 그런 부작용을 낳게 되는 거죠. 수많은 방어 기제들 중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선수,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합리화입니다. 이 합리화는요,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행복해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아주 교묘한 자기 기만의 도구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합리화라는 마술사가 도대체 어떤 트릭을 쓰는 건지 지금부터 그 정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합리화가 작동하는 원리,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핵심은 바로 모호함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겪는 경험이라는 게 사실 칼로 무자르듯 이건 100% 좋은 일, 저건 100% 나쁜 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해석의 여지가 항상 있단 말이죠. 우리 뇌는 바로 그 틈새, 그 모호함을 기가 막히게 파고들어서 이야기를 완전히 새로 써버리는 겁니다. 물론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쪽으로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내로남불, 이중잣대죠. 한번 보세요. 똑같은 행동인데도 내가 하면 열정적인 로맨스고 남이 하면 추잡한 불륜이 돼요. 내가 하는 말은 뼈 때리는 조언인데 남이 하면 무례한 비난이 되고요. 정말 신기하죠? 이렇게 우리는 자신에게 유리한 단어만 쏙쏙 골라 쓰고 불리한 건 싹 무시하면서 나만의 현실을 만들어내는데 정말 도 같은 전문가들입니다. 여기 96%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정말 놀라지 마세요. 한 연구에 따르면 암 환자분들의 96%가 나는 다른 암 환자들보다는 건강 상태가 좋은 편이다라고 믿는다고 해요. 객관적인 사실과 상관없이요. 이게 바로 우리 마음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어떻게든 현실을 비틀어서라도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간단해요.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거죠. 우리 뇌에 마치 필터가 달린 것처럼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믿음에 맞는 정보는 웰컴 하면서 그냥 통과시키고 내 생각과 다른 정보는 넌 안 돼 하면서 아예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현상을 아주 충격적으로 보여주는 실험이 하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금부터 여러분도 한번 직접 참여해 보세요.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흰색 옷을 입은 팀하고 검은색 옷을 입은 팀이 농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미션은 흰색 옷 팀이 공을 총 몇 번 파스하는지 정확하게 세는 겁니다. 준비되셨죠?
자, 다 세셨나요? 패스 횟수에만 완전히 집중하셨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혹시 영상을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한 점 못 보셨어요? 정답은 바로 고릴라입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실험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영상 중간에 고릴라 옷을 입은 사람이 떡하니 나타나서 가슴을 쿵쿵 치고 사라지는 걸 아예 보지를 못했어요. 이걸 부주의맹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무언가에 집중하느라 바로 눈앞에 있는 명백한 사실조차 보지 못하는 현상인 거죠. 우리가 얼마나 선택적으로 세상을 보는지 보여주는 정말 소름 돋는 결과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합리화 시스템이 특히 더 강력하게 아주 오버해서 작동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이 자기 기만의 함정을 온 스위치처럼 탁 켜버리는 세 가지 방아쇠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합리화는요, 딱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졌을 때 터보 엔진을 단 것처럼 강력해집니다. 첫째, 나에게 아주 중요한 일일 때, 즉 이해관계가 클 때. 둘째, 이 상황을 도저히 피할 수 없을 때, 즉 불가피할 때. 그리고 셋째,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모를 때, 바로 불확실할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은 어떻게든 현실을 바꿔서라도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 해 하면서 훨씬 더 강하게 발버둥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훨씬 와닿을 거예요. 배우자가 설거지를 안 해놓은 사소한 일에는 막 화를 내면서도 어쩌면 관계가 끝날 수도 있는 큰 잘못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하면서 합리화하고 용서해버려요. 왜? 이 관계가 나한테 너무 중요하니까. 즉, 이해관계가 크기 때문이죠. 또 친구라면 절대 용서 못할 행동도 가족이 하면 그래도 가족인데 어쩌겠어 하고 넘어가죠. 이건 불가피성 때문이에요. 바꿀 수가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몸이 계속 아픈데 원인을 모를 때 차라리 당신은 무슨 병입니다 하고 나쁜 진단이라도 딱 내려주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경험. 이것도 불확실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든 자신을 정당화하고 포장하는 영리한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 알아봤어요. 근데요, 이제부터는 이 교묘한 행복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영리함을 넘어선 지혜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고대 사상가 노자의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총명하고 똑똑한데 나 홀로 어리석고 흐리멍덩하구나. 모두들 뚜렷한 목적이 있는데 나 홀로 고집스럽고 촌스럽구나. 어떤가요? 똑똑하게 자신을 포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모호함과 혼란스러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죠. 어쩌면 이게 바로 합리화의 덫에서 빠져나오는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에이, 그럼 그냥 바보처럼 살라는 거 아니야? 이게 절대 아닙니다. 노자가 말하는 이 상태는요, 아무것도 몰라서 순진한 어린아이의 상태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겪어본 후에 도달하게 되는 지혜와 열린 마음이 하나로 합쳐진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성숙함을 말하는 겁니다. 이 둘의 차이를 좀 어려운 말로 미분화된 하빌과 분화된 하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쉽게 말해볼게요. 아이의 마음은 세상과 내가 아직 구분되지 않은 그냥 모든 게 하나로 뭉뚱그려진 상태예요. 반면에 현자의 마음은 세상의 온갖 다름과 복잡함을 뼈저리게 다 경험하고 난 뒤에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구나 하고 깨닫는 훨씬 더 깊고 넓은 차원의 하나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홀로 생명의 근원을 소중히 여긴다. 결국 끝없는 자기 기만의 게임에서 빠져나와서 더 본질적이고 진실한 것과 연결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합리화라는 함정을 뛰어넘은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는 진짜 가치라는 뜻이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 함정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진짜 현실이 맞나? 하고 한번 의심해 보는 거예요. 내가 혹시 놓치고 있는 정보는 없는지 확인하는 거죠. 둘째, 미래를 생각할 때 내 감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 길을 먼저 가본 사람들의 경험과 데이터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편안한 이 합리화의 가면을 벗어 던질 용기를 내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 합리화라는 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들려주는 하나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를 지켜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더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기도 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이제는 멈춰야 할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어쩌면 그 답을 찾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가장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